어떤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가 있었어도 운명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 마주하게 만든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2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한 나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 딸을 잃은 그날을. 그리고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모른 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삶을 바쳤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한 노인이 쓰러진 아내를 안고 뛰어들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아내를 살릴 그 의사가 바로 25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딸이라는 것을. 이것은 운명에 관한 이야기다. 사랑과 상실 그리고 기적에 관한 이야기다. 지금부터 당신은 믿기 힘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1999년 9월 12일. 강민호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아니,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맑고 화창한 가을날. 서울 광화문 거리는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다. 아빠, 저기 풍선이요. 5살 딸 지은이가 그의 손을 잡고 뛰었다. 작은 손에 온기 맑게 웃는 목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짧은 머리카락. 모든 것이 생생했다. 지은아, 천천히. 넘어지겠어. 아내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임신 8개월의 배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걸었다.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있었다. 또 하나의 기적이, 또 하나의 축복이. 민호는 행복했다. 완벽하게. 여보, 사진 한 장 찍을까? 그가 카메라를 꺼냈다. 수진이 지은이를 안아 올렸다. 하나, 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엄마. 지은이의 비명. 풍선을 팔던 노점상 옆에서 갑자기 지은이가 튀어나간 것이다. 빨간 풍선이 바람에 날아갔고 지은이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쫓았다. 지은아. 민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인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딱 3초. 아니, 어쩌면 2초였을지도 모른다.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가방에 넣는 그 짧은 순간. 지은이가 사라졌다. 지은아. 지은아. 수진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딸을 찾았다. 우리 딸을 못 봤어요? 5살 여자예요. 분홍색 원피스 입고. 민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충분하지 않았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수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임신한 몸으로 그녀는 거리를 헤매다 결국 쓰러졌다. 부인. 민호는 아내를 응급실로 실어 날랐다.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아내와 뱃속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다. 병실에서 수지는 진통제로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중얼거렸다. 지은이. 우리 지은이.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딸을 계속 찾아야 할까? 아내 곁을 지켜야 할까? 다음 날 수지는 아이를 잃었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숨을 쉬지 못했다. 작은 생명은 그렇게 세상과 작별했다. 민호는 하루 만에 2 아이를 잃었다. 한 명은 살아있지만 찾을 수 없는 아이. 한 명은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떠난 아이. 미안해. 그는 병실 복도에 쓰러져 울었다. 자신의 무능함이, 자신의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경찰 수사는 계속됐다. CCTV를 분석했고 목격자를 찾았고 전국에 지은이의 사진을 뿌렸다. 하지만 지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수지는 말을 잃었다. 정확히는 말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딸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고 매일 밤 지은이의 인형을 안고 잠들었다. 민호는 일을 그만뒀다. 작은 회사에 다니던 그는 사표를 냈다. 대신 그는 매일 거리를 헤맸다. 혹시라도 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5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희망은 점점 절망으로 변해갔다. 혹시 우리 딸이 이미 수진이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입 밖에 냈던 날 민호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아니야. 지은이는 살아있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25년. 4분의 1세기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는 이제 30살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살아있다면. 민호는 65이 되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는 굽었다. 수진 역시 환갑을 넘겼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년 9월 12일 그는 광화문 거리에 나가 딸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돌렸다. 제 딸을 찾습니다. 1994년생 강지은. 1999년 9월 12일 실종. 25년. 그 긴 시간 동안 민호와 수지는 딸을 잃은 그날에 갇혀 살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은 준비하고 있었다. 기적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다. 강민호는 아내 수진과 함께 집 근처 시장에 갔다. 요즘 수진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최근에는 어지럼증도 자주 느꼈다. 여보 괜찮아? 민호가 아내의 팔을 잡으며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 그들은 장을 봤다. 배추, 무, 고등어. 평범한 장보기. 하지만 가게를 나서는 순간 수진이 비틀거렸다. 여보. 민호가 급히 부축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지러워. 머리가.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민호는 아내를 부축해 택시를 잡았다. 가장 가까운 큰 병원. 강남의 그 종합병원. 택시 안에서 수진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의식이 흐릿해졌다. 부인. 정신 차려. 수진아. 민호는 공포에 질렸다. 25년 전 딸을 잃던 그날의 공포가 다시 엄습했다. 또 잃을 수는 없어. 병원 응급실 입구. 민호는 아내를 안고 뛰어들어갔다. 사람 살려요. 제발. 그의 목소리는 절규였다.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휠체어를 가져왔고 수진을 눕혔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지럽다고 하더니. 의식이 없어요. 혈압 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민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떨렸다. 제발. 제발. 그때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의사가 다가왔다. 그녀는 재빨리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180에 110.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뇌졸 중인가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의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그리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혜인은 그 노인을 봤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희끗한 머리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눈. 그 눈을 왜 아는 것 같을까? 선생님? 간호사가 불렀다. 혜인은 정신을 차렸다. 아내. 일단 CT부터 찍어야 해요. 빨리 옮기세요. 수지는 검사실로 옮겨졌다. 민호는 밖에서 기다렸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아내가 걱정되어서만은 아니었다. 방금 그 의사. 뭔가 이상했다. 낯익은 것 같았다. 친숙했다.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 같았다. 말도 안 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겠지. 30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혜인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CT 결과 다행히 뇌출혈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고 고혈압성 뇌병증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그럼 괜찮아질 수 있나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따뜻한 미소. 민호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 미소. 25년 전에 본 미소. 지은이. 그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혜인이 물었다. 민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혜인은 당황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께서 곧 나아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의사의 이름표를 봤다. 강혜인. 강. 그의 성과 같은 성이었다. 수지는 입원했다. 혈압을 낮추는 약물 치료를 받았고 이틀 후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다. 여보. 여기. 병원이야? 응. 갑자기 쓰러져서 놀랐어. 이제 괜찮아.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저 의사. 강혜인. 그녀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리움. 그리고 희망.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혜인이 회진을 돌았다. 어르신, 오늘 상태는 어떠세요?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수진이 대답했다. 혜인은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혈압이 안정되고 있네요. 좋아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일주일 후 퇴원 가능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냈다. 저기, 선생님,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혜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성함이 강혜인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혜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 질문은 그녀가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저는 고향이 없습니다.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럼 언제부터 고아원에? 7살 때부터요. 그 이전 기억은 없어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7살. 지은이가 실종된 건 5살 때. 2년의 공백. 혹시 생년월일을 알 수 있을까요? 혜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대답했다. 추정으로 1994년 3월 15일입니다. 정확한 생일은 모르고 고아원에서 추정해서 정한 거예요. 1994년. 지은이도 1994년생이었다. 민호는 숨이 막혔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죠? 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입술을 떨었다.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이 우리 딸과 비슷한 나이라서. 딸이 있으세요? 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25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1999년 9월 12일. 광화문에서. 5살이었어요. 혜인의 얼굴이 변했다. 1999년. 자신이 고아원에 가기 전. 그 아이 이름은 강지은이었습니다. 혜인은 숨을 멈췄다. 강지은. 선생님?
민호가 혜인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혹시 말인데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선생님께 특별한 신체 특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점이나 흉터 같은. 혜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왼쪽 귀 뒤에 점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발목에 작은 흉터가. 민호의 몸이 굳어졌다. 지은이도 똑같았습니다. 왼쪽 귀 뒤에 점이 있었고 오른쪽 발목에는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가 있었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설마. 혜인이 중얼거렸다. 선생님, 혹시.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혹시 당신이 우리 지은이인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혜인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살펴봤다. 왼쪽 귀 뒤에 점. 분명히 있었다. 오른쪽 발목에 흉터. 3cm 정도 되는 희미한 흉터. 이건 그냥 우연이야. 혜인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귀 뒤에 점이 있을 수 있다. 발목에 흉터가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 노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이름. 강지은. 지은. 혜인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봤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검색했다. 1999년 9월 12일 광화문 실종.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1999년 실종 아동 강지은 양, 25년째 행방불명 부모의 절규 따라 어디 있니 25년 전 오늘 광화문에서 사라진 지은이를 기억하십니까? 혜인은 기사를 클릭했다. 기사에는 사진이 있었다. 25년 전의 사진. 한 가족의 사진. 젊은 부부와 작은 여자아이.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분홍색 옷을 입고. 혜인은 그 사진을 확대했다. 여자아이의 얼굴을. 이건. 그녀는 숨이 멎었다. 그 아이의 눈, 눈매, 코, 입. 자신과 닮았다. 아니, 닮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혜인에게는 어린 시절 사진이 없었다. 고아원에 오기 전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이게 나라고?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아버지 강민호 씨 현재 65세는 25년간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맸다. 강민호. 병원에 입원한 그 노인의 이름. 어머니 최수진 씨 현재 63세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최수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환자. 혜인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나이, 시기, 신체 특징, 그리고 그들. 그럼 저 사람들이.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부모님? 25년 동안 궁금했던 것.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답이 있었다. 바로 그 병원에. 하지만 혜인은 두려웠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자신이 정말 강지은이라면? 그것은 기쁨인 동시에 고통이었다. 25년. 그들은 25년 동안 자신을 찾았다. 자신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혜인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정확하게. DNA 검사.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혜인은 병원으로 출근했다. 그리고 민호의 병실로 향했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인은 문을 열었다. 민호와 수진이 그녀를 봤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상태는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덕분에.
혜인은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르신.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어제 말씀하신 따님, 강지은 양에 대해서요. 민호의 표정이 긴장했다. 혹시 따님의 DNA 정보가 등록되어 있나요?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에? 네, 되어 있습니다. 실종된 직후에 등록했어요.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안이요? 저도 어린 시절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DNA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25년 동안 매칭이 안 됐죠. 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혹시 제가 따님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순간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민호는 말을 잃었다. 수지는 혜인을 멍하니 바라봤다. 선생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요. 나이, 시기, 그리고 그녀는 머리를 넘겨 왼쪽 귀 뒤를 보였다. 이 점. 그리고 바지를 약간 올려 오른쪽 발목을 보였다. 이 흉터.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혜인에게 다가갔다. 정말이에요? 그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감히 만질 수 없었다. 혹시 꿈일까봐. 수진도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혜인에게 다가왔다. 우리 지은이? 그녀의 목소리는 25년간의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혜인은 눈물을 참았다.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합시다. 지금 당장. DNA 검사는 그날 오후에 진행됐다. 혜인은 자신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민호와 수진도 샘플을 제공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검사실 직원이 말했다. 3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하지만 민호와 수진에게는 25년을 더 기다리는 것만 같았다. 병실로 돌아온 후 민호는 혜인에게 말했다. 선생님, 아니. 혜인 씨. 앉으세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혜인은 의자에 앉았다.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어린 시절에. 혜인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7살 때 고아원에 갔는데 그 이전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의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기억 상실이라고 했어요. 그럼 꿈은요? 가끔 꿈을 꾸지 않나요? 혜인은 멈칫했다. 꿔요. 가끔. 누군가 저를 지은아라고 부르는 꿈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게 나였어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불렀어요. 수진도 울었다. 우리 지은이. 정말 당신이에요? 혜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저도 당신들이 제 부모님이길 바라요. 평생을 궁금해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누가 저를 낳았는지. 우리가 당신을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잃었어요. 민호는 혜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혜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DNA 결과를 봐야. 알아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당신이 우리 딸이라는 것을. 민호는 확신에 차 있었다. 25년 동안 꿈꿔온 순간. 바로 이것이었다. 다음 3일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민호는 밤마다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제발 우리 딸이게 해주세요. 수지는 혜인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의료진 사진을 캡처해서 그녀는 그것을 지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닮았다.
너무나 닮았다. 혜인도 평정을 잃었다. 환자들을 대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혜인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동료 의사가 걱정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에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일까? 강혜인일까 아니면 강지은일까? 두 이름 모두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이름 모두 자신의 것 같기도 했다. 셋째 날 아침. 혜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검사실에서 온 문자였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혜인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민호의 병실로 향했다. 민호와 수진도 같은 문자를 받았다. 선생님. 민호가 일어섰다. 같이 가요. 결과를 같이 확인해요. 세 사람은 검사실로 향했다. 긴 복도가 끝없이 느껴졌다. 검사실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검사 담당 의사가 그들을 맞았다. 앉으세요. 세 사람은 앉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의사는 서류를 펼쳤다. DNA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 강혜인 씨와 강민호 씨, 최수진 씨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99.99% 확률로.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생물학적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가 확인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민호는 얼어붙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혜인은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인가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합니다. 강혜인 씨는 두 분의 친생 자녀가 맞습니다. 지은이. 수진이 혜인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우리 지은이. 정말 너였구나. 그녀는 혜인을 안았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안았다. 혜인은 그 품에서 울었다. 3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엄마의 품. 엄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다. 낯선 단어였지만 동시에 가장 익숙한 단어였다. 민호도 다가왔다. 그는 두 사람을 안았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아빠. 혜인은 아니 지은은 아버지를 봤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서 25년의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찾았잖아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검사실 의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이것은 단순한 검사 결과가 아니었다. 한 가족의 기적이었다. 병실로 돌아온 후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뭐가 궁금해? 지은아. 민호가 물었다. 이제 그는 선생님 대신 딸의 이름을 불렀다. 모든 게요.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우리 가족이 어땠는지. 좋아. 들려줄게. 민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넌 밝은 아이였어. 항상 웃었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고 춤추는 것도 좋아했어. 특히 분홍색을 정말 사랑했지. 지은은 미소 지었다. 지금도 분홍색을 좋아한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넌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 네? 5살 때.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넌 병원에 같이 갔었어. 거기서 의사 선생님을 보고 말했지. 나도 커서 의사 될 거야. 아픈 사람들 살려줄 거야 라고. 지은은 놀랐다. 정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이렇게 작은 아이가 벌써 꿈이 있다니까.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기억을 잃었어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를 어떻게 대했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 뺨에 뽀뽀했고 밤에는 자장가를 불러줬어. 어떤 자장가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르기 시작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노래를 듣는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다. 희미한 기억. 아주 어린 시절에.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그 노래. 기억나. 지은이 중얼거렸다. 정말? 아주 조금이요. 하지만 이 노래를 들어본 것 같아요. 엄마 목소리로. 수지는 다시 울었다. 기쁨의 눈물. 그래. 내가 기억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지은은 부모님과 함께 병실에 머물렀다. 이야기는 밤새 계속됐다. 2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하룻밤이 부족했지만 그들은 시작했다. 지은아, 궁금한 게 있어. 민호가 물었다. 네? 넌 그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무슨 일이 있었어? 지은은 깊은 숨을 쉬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5살부터 7살까지 2년은 완전히 공백이에요. 의사들은 제가 아마 유괴됐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그리고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기억을 잃었을 거라고. 민호의 주먹이 떨렸다. 아빠,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7살 때 서울 외곽 공원에서 발견됐어요. 경찰이 저를 찾았고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거기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힘들지 않았니? 처음엔 힘들었어요. 왜 부모님이 없는지, 왜 나만 혼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어요. 수진이 물었다. 그럼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니?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저를 찾는 부모님이 있을 거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실 거라고. 맞아. 우리는 단 하루도 널 포기한 적이 없어. 민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25년 전의 그 사진. 이걸 봐. 매일 이 사진을 봤어. 너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은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 속에 어린 여자아이. 자신. 제가 이렇게 작았었구나. 응. 그리고 이렇게 행복했어. 우리 모두가. 지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이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수진이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미 행복해. 널 찾았으니까. 며칠 후 수진은 퇴원했다. 세 사람은 민호와 수진의 집으로 갔다. 지은이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보는 날이었다. 집은 작았다. 오래된 아파트의 2층.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지은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익숙함.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25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 이사 갈 수도 있었지만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그대로 있었어. 민호는 한 방에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건 내 방이야. 지은은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인형들. 모든 것이 25년 전 그대로였다. 우리가 그대로 보존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지은은 침대에 앉았다. 인형을 들어 올렸다. 토끼 인형이었다. 이름이 뭐였죠? 수진이 대답했다. 봄이. 내가 이름 지었어. 보고 싶다는 뜻으로. 봄이. 지은은 인형을 안았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이것이 자신의 것이었다. 이 방의 인형이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자도 돼요? 당연하지. 이건 원래 내 방이야.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잤다. 25년 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꿈을 꿨다. 이번에는 선명한 꿈이었다. 어린 자신이 이 방에서 놀고 있었다. 아빠가 들어와서 안아 올렸다. 엄마가 웃으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행복한 꿈이었다. 깨어났을 때 지은은 미소 짓고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부모님과 함께 광화문에 갔다. 그곳. 25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여기야. 여기서 널 잃어버렸어.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팠다. 지은은 주변을 둘러봤다. 바쁜 거리, 많은 사람들. 기억은 나지 않았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예요. 하지만 아빠가 저를 놓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를 데려간 거예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25년 동안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 지은은 아버지를 안았다. 이제 용서하세요. 저도 여기 있잖아요. 살아서 건강하게. 민호는 딸의 품에서 울었다. 25년간의 죄책감이 마침내 녹아내렸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았다. 지은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수진이 물었다.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저는 계속 의사로 일하고 싶어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하지만 자주 보고 싶어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25년을 채우고 싶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래. 하지만 천천히 가자.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은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사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제게 가족이 있다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수진이 딸의 손을 잡았다. 25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찾았다는 게 기적 같아.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지은은 미소 지었다.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운명이야. 우리가 널 포기하지 않았고 넌 계속 살아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났어. 몇 주가 지났다. 지은은 병원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느꼈다. 혜인 선생님, 요즘 더 밝아 보여요. 가족을 찾았어요. 동료들에게 그녀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하지만 현실이었다. 매일 저녁 지은은 부모님과 통화했다.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천천히 그들은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어느 날 수진이 낡은 박스를 꺼냈다. 지은아, 이것 좀 봐. 내가 어렸을 때 물건들이야. 박스 안에는 작은 옷들, 신발, 그림, 장난감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4살 때 그린 거야. 가족 그림. 그림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서툰 솜씨지만 사랑이 느껴졌다. 보관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것들은 보물이었어. 박스 바닥에는 작은 노트가 있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쓴 편지들이야. 지은은 노트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최고, 우리 가족 행복해요. 저는 정말 행복했었네요. 우리 모두가 행복했어. 그리고 다시 행복할 거야. 또 다른 날, 민호는 지은을 어느 곳으로 데려갔다. 여기가 어디예요? 묘지야. 민호는 한 작은 비석 앞에 섰다. 여기, 내 동생이 있어. 지은은 비석을 봤다. 동생이요? 응. 내가 실종됐을 때 엄마가 임신 중이었어. 하지만 충격으로 아기를 잃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그날 내가 실종되지 않았다면 넌 언니가 됐을 거야. 지은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내가 사라져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말했어. 언젠가 내 누나를 찾아주겠다고. 그리고 지켰어. 지은은 비석에 이마를 대고 기도했다. 안녕, 동생아. 늦었지만 언니가 왔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지은은 용기를 냈다. 자신의 과거를 더 알고 싶었다. 아빠, 저를 유괴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단서가 없었어. 지은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이야. 네가 여기 있다는 것.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받았다. 70대 노인 남성, 심장마비. 빨리, 제세동기. 지은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다. 환자는 살아났다. 안정된 후 환자의 보호자가 왔다. 40대 여성이었다. 선생님, 아버지가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 안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지은을 자세히 봤다. 저기, 실례지만 선생님 얼굴이 낯익은데요. 그러세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강혜인입니다. 본명은 강지은이에요.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지은, 1994년생? 네, 맞습니다. 여성은 가방을 뒤져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신문 기사였다. 이거, 혹시 이게 선생님인가요? 지은은 기사를 봤다. 25년 전 실종 기사였다. 네, 저예요. 어떻게? 여성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무슨, 어,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을 데려갔어요. 지은은 숨이 멎었다. 여성은 울며 말했다. 25년 전 저희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어요. 딸을 잃은 슬픔에 이성을 잃으셨죠. 그리고 광화문에서 선생님을 데려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을 2년 동안 키웠어요. 자신의 딸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결국 경찰에 발각될까봐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공원에 두고 오셨어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백하셨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여성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족이 선생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지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일어나세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여성은 천천히 일어났다. 지은은 깊은 숨을 쉬었다. 당신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대했나요? 잘 대해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다만 병이 심해지면서 두려워하셨고. 알겠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 인연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으니까.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용서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니께. 여성은 다시 울었다. 지은은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전했다. 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위에 있을 우리 둘째 아기도 기뻐하고 있을 거야. 누나를 다시 찾았다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모두 함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재단에서 온 전화였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DNA 매칭이 3건이나 됐어요. 세 가족이 제외하게 됐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부모님에게 말했다. 세 가족이 오늘 다시 만났대요. 정말? 우리처럼? 네, 우리 재단을 통해서요. 민호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아니? 알아요, 아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집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지은아, 양파 좀 썰어줄래? 네, 엄마.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이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는 것. 30년이 걸려 되찾은 일상. 식사 중에 민호가 물었다. 지은아, 혹시 결혼 생각은 없니? 지은은 웃었다. 아빠, 갑자기 왜요? 아니, 내가 이제 35인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어서.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재단도 있고 병원도 있고.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가정도 꾸려야지. 우리 손주도 보고 싶고. 지은은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 저는 이미 완벽한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요. 그리고 지은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사실 병원에 괜찮은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정말? 네, 정형외과 의사인데. 착하고 성실해요. 민호와 수지는 눈을 빛냈다. 다음에 데리고 와.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친한 동료예요.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TV를 보았다. 뉴스에서 실종 아동 관련 보도가 나왔다. 최근 5년간 실종 아동 재회율이 30%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희망의 재회 재단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합니다. 화면에 지은의 모습이 나왔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민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우리 딸이 저렇게 유명해졌네. 부끄러워요, 아빠. 부끄러워할 것 없어. 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로 부모님을 다시 만난 지 8년이 되었다. 8년. 25년의 공백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8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하지만 괜찮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니까. 오늘 아빠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다.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지금이 좋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재단 일이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언젠가는 나도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소개해주고 싶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가족인지 말해주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니까. 2년 후 지은은 결혼했다. 정형외과 의사 김민중과. 결혼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병원 동료들,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재단을 통해 가족을 다시 만난 사람들. 민호가 딸의 팔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긴장되니? 네, 아빠. 괜찮아. 좋은 사람 만났어. 행복할 거야. 아빠, 저 손 놓지 마세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절대 놓지 않아. 다시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지은은 감사 인사를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저는 한때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가 저를 낳았는지. 하지만 운명은 저를 인도했습니다. 제 부모님에게로. 민호와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오늘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큰 사랑의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든 분들께, 특히 아직도 가족을 찾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1년 후 지은은 엄마가 되었다.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다. 이름을 뭐로 지을까? 민준이 물었다. 지은은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희망이. 강희망이요. 희망이? 네. 희망을 놓지 않았기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까. 이 아이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병실에 민호와 수진이 찾아왔다. 우리 손주 보러 왔어요. 수진은 손주를 안고 울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민호도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희망이라. 좋은 이름이야. 지은은 부모님을 보며 말했다. 아빠, 엄마. 이제 우리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제 완전해. 민호는 딸과 손주를 바라보았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딸. 25년을 찾아 헤맸던 딸. 그리고 이제 엄마가 된 딸.
그리고 새로운 생명, 희망이. 삶은 참 신기해. 민호가 중얼거렸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되찾게 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감사하게 되죠. 5년이 더 흘렀다. 희망이는 5살이 되었다.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공원에 갔다. 민호와 수진, 지은과 민준 그리고 희망이. 희망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뛰어다녔다. 할아버지, 빨리요. 그래, 그래. 천천히 가자. 민호는 75이 되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벤치에 앉아 가족을 바라보는 민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여보, 뭐 생각해? 수진이 물었다.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나도 30년 전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 수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어. 아니야. 우리 둘 다 포기하지 않았잖아. 두 사람은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희망이와 함께 놀고 있었다. 지은아. 민호가 불렀다. 네, 아빠. 이리 와서 사진 찍자. 온 가족이 모였다. 카메라 앞에 섰다. 자, 다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는 5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 세대가 함께. 그 사진은 나중에 거실 벽에 걸렸다. 옆에는 다른 사진들도 있었다. 30년 전의 가족 사진. 어린 지은이와 함께. 25년 후 재회한 날의 사진. 눈물 흘리며 안고 있는 세 사람. 그리고 오늘의 사진. 완전해진 가족. 그날 밤 민호는 일기를 썼다. 그는 30년 동안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지은이 사위 그리고 손주 희망이와 함께. 35년 전 나는 젊은 아버지였다.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미래가 밝았다. 30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아내마저 잃을 뻔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단 하루도. 그리고 8년 전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선물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 75이다. 인생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완전히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딸아,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뻤다. 너는 내 인생의 기적이다. 그리고 희망아, 할아버지의 손주야. 너는 우리 가족의 미래다. 밝고 아름다운 미래. 나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다. 계속되는 것이다. 희망이를 통해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10년이 더 흘렀다. 민호는 85이 되었다. 건강이 많이 약해졌다. 어느 가을날 민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지은, 민준 그리고 15살이 된 희망이. 그리고 3살 배기 둘째 아들 믿음이. 아빠.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지은아. 아빠는 충분히 행복했어. 민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평화로웠다. 후회 없어. 너를 다시 만났고 손주들도 봤고. 수진도 남편의 다른 손을 잡았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아니야. 당신이 더 고생했지. 민호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희망아. 내 할아버지. 15살 희망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내 할아버지. 꼭 기억할게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지은아. 내 아빠. 너를 다시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고마워.
살아있어 줘서. 아빠.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민호는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이제 둘째를 만나러 갈 시간이야. 그 아이도 너를 만나고 싶어 했을 거야. 그날 밤 민호는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완전한 행복 속에서.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재단을 통해 가족을 다시 만난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선생님 아버지가 저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저도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은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울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딸만 찾은 게 아니었다. 수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지은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다. 아빠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25년을 기다려줘서.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동생도 만나시고. 저는 아빠가 시작한 일을 계속할게요. 다른 가족들이 우리처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희망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다가왔다. 엄마,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지은은 딸을 안으며 하늘을 가리켰다. 저 위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럼 할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어요? 응, 할 수 있어. 희망이는 하늘을 향해 말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이야기 꼭 기억할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할게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희망이는 35이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의사가 되었다. 희망의 재회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다. 수천 개의 가족이 재단을 통해 다시 만났다. 희망이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았다. 어느 날 희망이는 강연을 했다. 제 할아버지는 25년 동안 딸을 찾았습니다.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청중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운명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희망이는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을 놓지 마라.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희망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다. 운명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편이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이 끝나고 희망이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오늘 강연 잘 끝났어요. 그래? 잘했어, 딸. 지은은 이제 55이 되었다.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나도. 아빠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많은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있어요. 그게 아빠가 원하신 거야. 전화를 끊고 희망이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35년 전의 가족 사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어린 자신. 할아버지 약속 지키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날 밤 희망이는 자신의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에 딸을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세대에서 세대로. 사랑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그리고 기적의 이야기. 감동적인 음악이 흐른다. 어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어떤 희망은 절망을 이긴다. 어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온다. 강민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된다. 수천 개의 가족이 다시 만나고 있다. 희망의 재회재단을 통해. 그리고 매일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 25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니까. 희망은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운명은 믿는 자들의 편이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